그러니까 결국 스마트시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ICT 측면만 많이 네네.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ICT,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이제 이런 걸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목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도시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예. 그런 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ICT를 예. 활용을 하는데, 많은 경우 너무 ICT에 포커스를 주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도 10년 전에 정보통신부에 있으면서 센서로 유비쿼터스 코리아 뭐 막 그랬을 때 그 이후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사실 도시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함부로 투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인프라의 디지털을 입히는 ICT 투자에만 강조를 했을 때는 실제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그 공유 경제를 추구하면서 기존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아니면은 또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적의 솔루션, 정책 결정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회원 도시들을 보면 이제 하도 스마트시티 약간 유행같이 요즘 되다 보니까 이게 맞는 솔루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스마트시티를 가기 위해서 왜 가야 하고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적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민간하고 공공 말씀하셨지만, 그 공공이 주도하는 경제를 이제 뭐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과 같이 협력하고 개방하고 공유한다라는 그런 뭐 웹 2.0이든 저희 저희 그 정부 3.0의 그런 가치들이 쉽게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지가 않아요. 말은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문제점 중에 또 하는 경우는 어떤 정부나 문제지만 그 칸막이 행정들, 사일로라고 보통 영어로 얘기해요. 칸막이 행정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보화 담당 간에서 ICT가 중요하고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뭐 교통, 환경, 상수도 뭐 이런 데서는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된 데이터가 나와서 가장 최적의 도시 차원의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때는 아직도 그 인식에, 공무원들이 가진 인식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논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저희 이제 회원 도시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거를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풀 겁니다. 강한 도시의 해명,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시가 원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도시가 원래 그 민주주의가 꼽힌 것이 도시 아니에요. 그리스 시대에. 도시라는 것이 원래 도시가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도시의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고 있고 2050년 되면 70%가 이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문제, 공해라든지 교통, 주택, 뭐 온갖 문제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 도시가 갖고 있는 그 특성들, 장점들,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상당히 민주적인 논의가 가능도 하고 어떤 혁신이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런 속에서 현재 ICT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너무 이 ICT에만 초점을 둬서 많은 그런 혼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확실히 그 10년 전 UCT하고는 사뭇 다르네요. 그렇죠?